안녕하세요. 2025 미추홀북 찾아가는 독서토론의 청소년 분야 독서토론을 진행하게 된 독서토론 전문 강사 이정선입니다. 2025 미추홀북의 주제는 돌아다니는 인간, 여행입니다. 청소년 분야의 도서로는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가 선정되었는데요. 이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는 원지의 하루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 유튜버 이원지의 여행기를 담은 책입니다. 여행지의 감상적인 사진과 또 이를 설명하는 멋진 문장 대신에 꾀지지한 모습, 또 열악한 환경 등 여행의 진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의 생생한 아프리카 여행기부터 미국에서의 인턴 생활 에피소드, 대학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나이에 대한 압박,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의 고민 등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제처럼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인데요. 작가 이원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하며 콘텐츠를 만드는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원지의 하루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순간을 소중히라는 말을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함께 쓴 책으로 돈과 나와 일이 있고요. 여행 리얼리티 쇼 지구마블 세계여행 첫 번째 에피소드의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유키즈 온더블럭에 출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책 속 작가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고 나만의 여행, 나만의 인생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계획해보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전하는 말을 다양한 질문을 통해 깊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며 공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여행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게 될 토론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5가지의 활동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생각 열기로 떠날 준비 시작, 꿈의 여행지 찾기입니다. 그리고 3가지의 본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는 내 미래, 나만의 여행 가방, 제 마음대로 살아보는 대화, 마음껏 느끼고 생각 나누기입니다. 마지막 활동 정리로 마음으로 건네는 소중한 한마디. 이렇게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활동은 떠날 준비 시작, 꿈의 여행지 찾기입니다. 활동지 1 그리고 필기구가 필요한데요.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의 작가 원지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집착이 반대로 어디에도 발붙이지 않는 여행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고 말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치타처럼 드넓은 초원을 달리고 싶어서 첫 여행지로 아프리카 여행을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을 여행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소개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점이 이루어질 곳으로 소개해도 좋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이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아니면 한번 가봤지만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로 소개해도 좋습니다. 자, 조금 더 넓혀볼까요? 세계 지도를 펴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행지,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면 표시해보고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만약 원하는 장소,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장소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최소한 이게 보장되는 장소로 떠나고 싶어요 라고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로 떠나보고 싶다라고 한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오로라를 꼭 한번 실제로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꼽았고요. 구체적인 지역이 아닌 곳을 꼽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참여자는 최소한의 평등이 보장되는 장소로 떠나고 싶어요. 차별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의견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 곳
갔으면 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행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활동 해보도록 할까요? 타임라인으로 보는 내 미래입니다. 이 작가 원지는 책 속에 이 앞부분에 자신의 타임라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17살부터 31살까지 주요 사건과 사건이 일어난 연도,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국가, 그리고 당시에 자신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돌아보고 미래도 상상해 보면서 타임라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타임라인을 총 10개 한번 주요 사건으로 꼽아볼 건데요. 5개는 지금부터 나의 과거, 태어나서부터 나의 과거에서 주요 사건을 꼽아보면 좋겠고요. 나머지 5개는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나에게 꼭 일어났으면 하는 일, 혹은 내가 바라는 당장의 입시, 혹은 취업, 아니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상상해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한 3개 정도 과거의 주요 사건 하나, 그리고 미래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 주요 사건 2개를 소개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작가 원지의 타임라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작가는 자신의 나이 17살부터 이 책을 쓸 때까지 31살까지의 주요 사건 8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판잣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 이야기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입학해서도 쉽지 않았다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여행지 아프리카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졸업하고 어떻게 꿈을 찾아 나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당장 자기가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 에피소드를 주요 사건으로 잡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연락을 받고 우간다에서 또 생활하게 되죠. 그 에피소드 주요 사건으로, 그리고 미국에서의 자취생활, 본격적으로 여행 유튜버로서의 활동까지 총 8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 태어나서 지금까지 되돌아봤을 때 주요 사건, 그리고 앞으로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 주요 사건 5가지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성해 주었던 참여자가 있어서 그 참여자의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참여자는 2011년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아마 중학교 2학년이겠죠? 네, 2011년 탄생하고 그리고 인상적인 게 있네요. 캥거루와 복싱 대결. 네, 이렇게 과거 자신의 주요 사건을 적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 사건으로 이 친구는 대학 입학, 그리고 게임 기획자를 꿈꾸는 참여자였어요. 그래서 게임 기획자로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 나이 50이 되면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소개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캥거루와의 복싱 대결이 너무 궁금했는데 인생 게임을 만났다. 그리고 미래에는 게임 기획자로 꼭 성공하고 싶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싶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내 과거도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지 한번 상상해보고 타임라인도 작성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활동 한번 같이 해볼까요? 3번째 활동입니다. 떠날 준비 완료, 나만의 여행 가방이라고 이름 붙인 활동인데요. 우리 활동지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포스트잇이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의 작가 원지는 첫 여행지로 아프리카를 꼽고 있습니다. 이 90일간 아프리카를 여행하는데요. 이때 필요했던 여행 필수품 10가지를 책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충전이 힘든 상황에서 어디서나 충전을 가능하게 해줄 태양열 충전 보조 배터리부터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샤워하기 힘들 때 샤워 대신에 몸을 닦을 수 있는 물티슈까지 10가지 품목인데요. 이렇게 작가가 소개하는 여행 필수품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여행을 떠난다면 어떤 물건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10가지를 먼저 우리 활동지에 적어볼게요. 우리 활동지에 이렇게 여행 가방이 아주 멋진 여행 가방이 있는데요. 이 여행 가방에 10가지 품목, 작가가 소개하는 거 참고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이 작가가 소개하는 것엔 없지만 나한테는 이게 꼭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형태가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내가 꼭 마음 먹는 것 아니면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작가가 소개하는 10개와 더불어서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10개를 한번 또 준비해 봤어요. 선글라스, 망원경, 카메라 대신에 휴대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할 때, 이동할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악,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 피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먹을 것, 비상식량, 상비약, 그다음에 체력. 여행지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열린 마음, 용기 이런 것들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작가는 소개한 것 중에 미국 달러, 100달러짜리가 있어요. 이게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여행 활동,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주로 미국 달러를 선호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소액권이 아니라 이렇게 100달러권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 여행에서 하는 활동을 위한 이유로 미국 달러를 넣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아니면 여기엔 없지만 난 여행을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는 걸 여행 가방에 한번 적어봅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도 작가처럼 똑같이 아프리카 여행을 한다고 상상하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선크림, 햇볕이 셀 것 같아요. 꼭 필요할 것 같고 여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열린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사용할 호루라기도 저는 적어봤고요. 그리고 컵라면과 햇반을 적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다 가지고 가면 너무 좋겠는데요. 너무 무겁대요. 우리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무게 제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다행히 무게로 빼야 하나 했는데 품목에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5가지만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행을 간다면 꼭 필요한 5가지만 우리 동그라미 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5가지를 남겼습니다. 태양열 보조 배터리, 뭔가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휴대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휴대폰으로 검색도 하고 지도도 대신하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휴대폰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충전하려면 전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태양열 보조 배터리, 그리고 못 닦을 때를 대비해서 물티슈, 좀 적극적인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5개를 남겨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남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들이 여행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무엇을 남길지 너무 들어보고 싶네요.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동은 제 마음대로 살아보는 대화, 마음껏 느끼고 생각 나누기입니다. 여러분의 작가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게 된 생각이 너무 궁금한데요. 작가 원지는 Make it count, 이 순간을 소중히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스릴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담아낸 이야기들을 활동지사의 발췌문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작가의 생각, 또 작가의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하고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4가지의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작가는 늘 자신의 꿈을 그냥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다 보니까 정말 직업과 나라를 넘나들며 흘러가듯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make it count, 순간의 소중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스릴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가처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혹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살기 말이 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기 위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책임지기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작가의 첫 아프리카 여행 도중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책에는 79쪽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첫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며 가족에게 비싼 국제전화 통화료 때문에 간간히 문자를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첫 도착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작가는 3개월간 여행 내내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안부를 전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다른 에피소드 중에 언니가 빌려주었던 그 신용카드에서 돈을 출금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서 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이 전화가 쉽지 않았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작가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나요? 내용을 조금 질문을 바꿔본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작가처럼 무언가를 아끼고 덜 쓰고 하다가 오히려 제대로 써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항상 용돈을 이렇게 막 모았었는데요. 그 어떤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필요할 때는 이거 써도 될까? 라고 고민하다가 제대로 못 써가지고 조금 후회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좀 제대로 쓰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시원하게 써도 좋았을 텐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작가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우간다에서 봉사활동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책에는 146쪽부터 147쪽까지 이야기를 발췌로 했는데요. 작가는 아프리카 여행 중 우간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 산골에서 무려 3주간 지내게 되는데요. 야외 샤워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림막이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닌 곳이더라고요. 사진에도 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한 사람이 딱 한 바가지만큼의 물로 온 몸을 씻어야 했다고 해요. 이런 생활을 매일 하다가 먼지가 다 이게 몸에 묻었는데 쏟아지는 스콜에 빗물로 몸을 씻으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당연한 것 하나에도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작가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은 여러분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기쁨이 배가 되거나 행복으로 느꼈던 적이 있다면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제일 꼭대기층에 살고 있거든요.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너무 당연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저희 집 꼭대기에서 이 아래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너무 이제 또 더운 여름날이었거든요. 바깥에서 이제 그냥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딱 9시쯤 집으로 들어가는데 고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이 당연한 엘리베이터 사연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전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아프리카 여행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 에피소드도 담고 있는데요. 이때의 일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책에는 245쪽부터 253쪽까지 이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미국 시카고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작가가 일하게 될 회사는 비자가 필요한 유학생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노동을 강요하는 곳이었어요.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년 먼저 일하고 있던 이 불공정한 노동을 그대로 하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자신이 상담받았던 변호사의 연락처와 그리고 그 변호사가 상담해준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세상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한 명조차도 움직이지 않으면 영영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작가의 말에 공감하나요? 조금 쉽게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작가와 같은 상황일 때 세상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라도 움직이자라고 해서 이런 연락처를 전달해 줄 것 같다. 에이, 아니다. 나는 이런 행동은 안 할 것 같다 라고 나누어도 될 것 같아요. 작가의 이런 말과 행동에 공감하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반대로 공감하기 어렵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준비된 본 활동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무리 활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입니다. 작가는 우간다에서 돌아온 후에 미국에서 1인 미디어 제작자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 LA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또 유튜버로서 조금씩 돈도 모으고 미국에 있는 동안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쾌해 보이는 미국에서 하루하루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이 쪽지 하나를 전해주었다고 해요. 그 쪽지를 보니까 Stay awesome, 계속 멋있어져요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이 쪽지가 작가 원지에게 미국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건네받은 따뜻한 말처럼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전하고 싶은 다정하고 힘이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 포스트잇에 적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다정한 한마디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 이미 잘하고 있다는 것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로 준비한 토론 활동은 여기까지이고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 4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의 여행 에세이와 2권의 소설인데요. 첫 번째 책은 이지원 작가의 15 배낭 여행입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 15이었다고 해요. 15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홀로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행 준비부터 계획, 실행까지 스스로 해내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말해서 처음에 준비하면서는 이걸 내가 왜 해야지 했다가 이 여행, 혼자 하는 여행이 자신에게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인간에게 여행이 왜 필요한지, 인간에게 여행은 과연 무엇인지 이 김영하 작가만의 아주 세밀한 사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박현숙 작가의 발칙한 수학여행입니다. 소설책인데요. 박현숙 작가는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수상한 시리즈, 발칙한 시리즈, 구미호 식당 시리즈가 아주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칙한 학교에 이은 두 번째 발칙한 시리즈인데요.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소동을 통해서 주인공이 자신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걸 읽어보고 나서 나도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책은 김미승 작가의 담장을 넘은 소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고 실제 실행에 옮긴 여성 시인 김금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부터 단양, 금강산을 지나 한양으로 이어지는 여행 동안 성장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담장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신분이라는 이 담장을 뛰어넘은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은 여기까지고요. 작가의 말로 오늘 활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책 앞부분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질러 보니 생각보다 별일 아니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행을 위한 여행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따를 것. 이 책을 읽는 당신도 훗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고맙다. 버텨줘서.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줘서. 2025 미추홀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말처럼 청소년 여러분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용기 있게 자신만의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